다음에 크라이시스는 ETF 때문에 온다.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됐다고 치자는 거죠. 이제 지금 현재 홍콩에서는 이렇게 ETF를 설정하려면 홍콩에 있는 거래소에 돈을 갖다 넣고 거기서 산 이 비트코인으로만 상장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면은 ETF는 어디다 팔 수 있어요? 주식시장에서 팔 수 있어요. 비트코인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생기는 거죠. ETF 시장, 주식시장에서. 그러면은 지금은 ETF가 생성돼서 자금이 유입될 거야 그러면서 기대로 계속 올라가지만 실제로 오픈이 딱 되고 나면은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ETF로 바뀌면 팔거나 아니면 비트를 그냥 팔거나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상장됐을 때는. 네, 테이블랩의 케빈 강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말씀드린 것처럼 어제 예고해 주셨죠. 비트코인 ETF 네. 상장 기대감으로 최근에 좀 괜찮았잖아요. 많이 올랐죠. 가격이.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 ETF 상장이라는 뉴스를 가지고 계속 많이 올랐는데 그 부분에 대한 뉴스들 몇 개들을 살펴보고 네. 그다음에 꼭 그렇게만 보지 않아도 될 수도 있다. 실제로 상장되고 나면은 또 이제 김이 빠질 수도 있다라는 또 반대편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을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일단 이제 뉴스들에서 보면 블락락에서 네. 현물 비트코인 ETF를 출시를 예상한다 그러면서 이제 뭐 그걸 파일을 냈다 그러면서 계속 주가가 그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죠? 그리고 기관 투자 그 이후에는 기관 투자가들이 투자에 관심을 보일 거다라는 게 핵심이었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자금이 유입이 될 거다. 그래서 그게 한 2천억 불 정도 되지 않겠냐 승인이 되고 나면 그리고 네. 비트코인 사야 되는 이유는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하기가 쉬워지니까 주식시장에서 그냥 살 수 있는 거잖아요. 또 이상한 또 뭐 코인 거래소에다가 계좌를 투고 이렇지 않고 그렇게 됐을 때 비트코인이 하나의 자산으로서 유지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상관관계가 낮으니까 실질적으로는 뭐 분산 투자 효과를 가장 좋게 낼 수 있는 게 상관관계가 낮은 자산들을 집어넣어서 리스크 대비 리워드를 제일 좋게 만든다. 이게 기본적인 책에 나오는 이제 포트폴리오 이론이니까 네. 그것 때문에 유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시장 조성자, 그 다음에 그 보관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이제 딜레이 될 수는 있다, 연기될 수는 있다라고 일정이 그런 얘기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호자산 그러니까 비트코인 말고 다른 것도 그럼 괜찮은 거 아니야? 라고 얘기했을 때는 별론 것 같다. 이런 게 이제 일단은 이더리움이랑 비트코인만 지금 얘기가 계속 되고 있고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 하에서 또 이제 우리나라 뉴스들도 그런 이제 외신들을 모아서 또 뉴스를 하나 더 낸 것도 똑같아요. 거의 ETF 승인 기대 때문에 올랐다. 그리고 기관들 관심이 높다 이런 얘기였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글로벌 X라는 데랑 프랭클린이라는 데서 또 냈어요. 이제 어플라이를 했어요. 네. SEC에 우리도 할게 ETF 비트코인. 그런데 걔네는 이제 연기가 됐어요. 승인을 안 해주고 일단.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블랙락이 내는 게 가장 중요한 역할일 것 같아요. 일단은 왜냐하면 블랙락이 제일 큰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블랙락이 냈을 경우에 여러 가지 이제 결과들이 어떻게 나올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포지티브하게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그 프랭클린과 글로브엑스의 서류를 연기했다. 그 이유로 지금 짚어주신 캐치에 오신 게 늦게 출원서를 네. 냈다. 단지 요 이유 때문이라면 써 있는- 시장에 그렇게 그러니까 이제 이미 앞에도 딜레이 돼 있는데 얘네들 승인도 안 해주는데 니네까지 왜 또 내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요약을 한번 해보면 규제 준수라는 뭐 규제가 비었어요. 그렇잖아요. 이게 가상자산이 어디 거야? 이게 뭐 자산이야 뭐야? 코인이야? 통화야? 오랫동안 논의가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렇게 상장까지 시켜주면은 그러면 이제 보관도 어디다 해도 되고 이걸 회계 처리를 어떻게 해도 되고 이거에 대해서 정리가 끝나고 나면서 합법성에 대한 인식이 개선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효율성 부분도 이제 결국은 보관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보관을 할 거냐, 이게 하드디스크에 넣어놓으면 되냐, 누가 가지고 있을 거냐, 뭐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규 투자자가 유입이 될 거다. 그리고 그 요인으로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제 포트폴리오 효과에 따라서 자산 배분하는 데서 조금이라도 담을 거다. 근데 그게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48.3조 시장이래요. 자산 관리돼 있는 시장이. 그 중에서 뭐 1%만 사도 너무 큰 그러게요. 거죠. 예, 이런 현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이제 계속적으로는 위험 최적화 얘기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걸로 계속 올라왔다. 근데 이건 이제 긍정적인 거잖아요. 네, 긍정적인 것밖에 네. 뉴스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죠. 근데 과연 이게 진짜로 ETF가 상장이 됐을 때 그러면 어떻게 될까?
이게 이제 물음표잖아요. 언제 승인은 나니까. 그리고 승인 난다라는 뉴스가 나오면 매번 올라요. 한 칸씩. 게다가 줄줄 좀 빠지다가 뉴스가 다시 승인 날 것 같아 그럼 또 오르고.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 그러면 실제로 승인이 나면 어떨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면서 그 전에 ETF라는 게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제 대부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저희가 ETF 샀다 팔았다 하잖아요. 그냥 그랬을 때 실제로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어떻게 보면 ETF도 파생 상품이잖아요. 왜냐하면 주식을 사도 될 거를 주식을 모은 다음에 하나의 어떤 다른 상품을 만들어서 그걸 샀다 팔았다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나. 그리고 가격이 현재 가격, 그 주식들 합쳐진 가격하고 그다음에 ETF 가격하고 어떻게 딱 맞춰서 움직이고 있나라는 부분을 일단 설명을 드리고 이게 반대적인 작용이 일어났을 때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어떤 또 이벤트죠. 그런 게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그림 그려온 거가 이제 그래도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일단은 ETF 발행사가 있어요. 그죠? 뭐 코덱스가 됐든 한투 뭐가 됐든 계속 있잖아요. 여러 종류가. 그 ETF 발행사가 이제 운용사죠. 그리고 실제로 한쪽에서는 AP라는 게 있고 LP라는 게 있어요. 두 개가. 그래서 이 운용사랑 처음에 ETF가 나오면 AP를 선정하고 LP를 선정해요. 근데 처음에는 이게 분리가 거의 돼 있었는데 왜냐면 AP는 좀 큰데 그리고 LP는 아무나 이제 유동성 공급할 수 있는 아무데나 해줄게 이런 느낌이었는데 지금은 다 해요. 두 개를 합쳐서 AP도 하면서 LP도 해요. 그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을 다시 또 드릴게요. 네네. 왜냐하면 ETF가 발행이 되고 나면 AP가 뭐냐면 주식 갖다 주면 ETF 줄게라고 너는 줄게 승인된 사람이야. 지정으로 딱 그걸 참가했어라고 지정해 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식 가져와서 나 이거 ETF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바꿔줄 수는 없어요. 근데 AP를 통해서만 와야 돼요. LP는 그렇게 상장된 ETF를 샀다 팔았다 하면서 시장 조성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대부분 처음에는 LP가 막 없어가지고 운용사에서 막 이렇게 보조금도 주고 막 그랬어요. 우리 LP 좀 해줘 막 이렇게. 근데 지금은 이제 너무 활성화돼서 이제 뭐 거의 뭐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실제로는 되게 많이 운용이 되고 있어요. 어떤 식으로 선물 시장하고 연결이 돼서 네. 차익 거래성으로 뭐 프로그램 매수가 있다, 뭐 매도가 있다 할 때 항상 ETF는 숨어져 있어요. 그 안에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이 프로세스를 설명을 드리면 예를 들어 저희가 ETF를 매수를 해요. 그러면은 LP라는 사람이 매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가 매도를 했으니까 샀을 거 아니에요. 물론 개인끼리도 일어날 수 있지만 시장 조성자가 시장을 조성했다면 그럼 매도했으면은 이 LP는 실제로 올라가든 내려가든 리스크가 없어야 돼요. 위험이 없어야 돼요. 네, 그러면 ETF를 매도했으면 뭘 살까요? 주식을 대신 사야 되겠죠. 네네. ETF랑 똑같은 주식을 사야 돼요. 그걸 이름을 PDF라고 불러요. 그래서 PDF에 돼 있는 모든 주식을 다 사요. 그러면서 ETF 팔았어요. 그러니까 LP는 손해 날 것도 없고 이익 날 것도 없죠. 요 차익만 먹겠죠. 그러면은 끝나고 나면 이 주식을 갖다가 바스켓을 주식 전부를 발행사에 줘요. 그러면은 여기 밑에 보시면은 ETF를 받아와요. 그래서 매도한 ETF에다가 결제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쭉쭉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렇게만 돌아가냐 하면 또 그거에 아니에요. ETF를 매도하고 봤더니 선물이 싼데? 그럼 선물 사고 주식을 안 사요. 예. 그다음에 반대인데? 그럼 또 반대로도 하고. ETF를 매도하고 선물을 살 수도 주식을 살 수도 이건 선택이라는 예. 거죠. 그때 가격이 이론가 대비 네. 내가 어떤 게 더 수익이 날까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실제로는 프로그램 매매, 뭐 차익 거래 이쪽에 다 신고가 되면서 거래되고 있는 게 다 이런 곳에 연동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ETF를 매도해요. 네. 그게 주식을 매도하는 거예요. 주식을 매도해놓고 ETF는 내가 샀잖아요. 똑같이 돼 있는데. 그래놓고서 끝나고 난 다음에 내가 ETF 줄 테니까 주식 다 줘. 그래가지고 주식 그거 받아가지고 결제하는 거예요. 거꾸로. 그래서 이거는 이제 ETF의 AUM 그 잔액이 발행 잔액이 계속 줄어들어요. 이렇게 환매가 일어나면. 그래서 연말이나 이럴 때는 배당 때문에 그 환매를 막아버려요. 네.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론가 그 ETF의 NAV 가격 그러니까 가치하고 실제로 이 주식의 가치가 벌어질 수도 있어요. 환매를 안 해주면. 왜냐하면 환매를 안 해주면은 여기서 가격이 벌어져도 이걸 메꿀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 또 선물로 넘어가요.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막 뱅글뱅글 돌고 있다. 어떤 게 더 싸지? 똑같이 코스피 200인데 주식으로 다 사는 게 싸? 아니면 선물이 싸? 아니면 ETF가 싸? 조금이라도. 살 때니까. 사거나 팔거나 네. 하면 되니까 양쪽을 다 되니까. 네. 그리고 LP라는 이 역할을 맡게 되면 ETF조차 매수 매도가 다 되는 거죠. 선물이 아닌데도.
왜냐하면 매도하고 딴 걸 사놨다가 내가 그 매도한 거 다시 받아올 수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냥 예제가 코덱스 200이 제일 크니까 코덱스 200으로 가져왔는데 AP라는 거는 지정 참가자로 ETF를 설정하고 해지를 다 할 수 있는 사람을 AP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LP는 유동성 공급하는 사람. 근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증권사가 다 들어있죠. 원래는 AP는 좀 적고 LP는 많았어요. 네. 그런데 이제는 지금 이번에 보니까 똑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AP, LP를 다 신청을 했다는 얘기예요. AP이자 LP이자. 네. 네. 왜냐하면 LP를 하면서 설정했다가 환매를 해줘야 실질적으로 차익 거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AP와 LP를 다 하고 있는 네.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PDF라는 게 뭐냐면 포트폴리오 디파짓 파일이라 그래서 실제로 지금 여기 써 있는 게 매일매일 요 밑에 있는 자료실 화면에 들어가서 누르시면은 내가 지금 코덱스 200을 사면 이만큼의 주식을 다 산 거야. 그래서 200개가 다 보여요. 그 다음에 비중이 다 보여요. 그래서 보통 원 CU라고 불리는데 크리에이트 유닛이라고. 그래서 한 CU가 ETF로 5만 주 정도 되고요. 이게 선물 계약수로 한 20계약 정도 돼요. 그래서 그게 세 개가 다 매치가 되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왔다 갔다 조절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시가총액이나 이런 거 변동되는 거에 따라서 포트폴리오도 조절이 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코스피 200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는 거죠. 200을 만드는 주식을 다 샀으니까. 결국은 코스피 200을 사면 주식을 다 산 거랑 똑같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그림이고, 그러면은 지금 이걸 설명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만약에 ETF가 비트코인 ETF가 상장이 됐다고 치자는 거죠. 이제 네. 되면은 이 프로세스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이건 우리나라만 이렇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미국도 이렇게 돌아가요. 똑같이. 공통적으로.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주식 시장에서 ETF가 거래가 되잖아요. 그죠? 무슨 ETF가? 비트코인 ETF가. 그럼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저렇게 바스켓 막 200종목 안 사도 되잖아요. 비트코인 하나만 사면 되잖아요. 거기다 비트코인은 뭐 0.5개, 0.1개 뭐 이렇게 막 거래가 되니까 실질적으로는 기계가 더 열심히 하겠죠. 샀다 팔았다를 그 원래 가격과 거래되는 거래소마다 다른 거, ETF 시장마다 다른 거, 또 선물 시장에서 또 다른 거. 똑같은 비트라는 게 있는데 가격이 세 군데서 나오고 있잖아요. 하나가 아니라 쪼개져서. 그러니까 똑같은 네. 거를 세 가격으로 거래하고 있는 거죠. 선물, 그다음에 ETF, 그다음에 현물. 이 세 가지가 막 돌아가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제가 이걸 왜 말씀을 드리냐면 네. 만약에 지금 현재 홍콩에서는 이렇게 ETF를 설정하려면 홍콩에 있는 거래소에 돈을 갖다 넣고 거기서 산 비트코인으로만 상장시킬 수 있다고 얘기를 해줬어요. 왜냐하면 지금 비트코인을 이렇게 하드월렛이나 이런 데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거래소에다 이런 데다.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네, 있죠. 네, 지금 네. 다 누군가 가지고 있잖아요. 업빗에 있을 수도 있고 다 있는 거잖아요. 그거를 처음에 이제 ETF의 조건에 맞춰져서 비트코인을 가져다 주면서 나 ETF로 바꿔줘. 그럼 ETF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ETF는 어디다 팔 수 있어요? 주식 시장에서 팔 수 있어요. 그러면은 실제로는 그 물량들을 허락을 해줄 수 있다면 만약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을 돈으로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창구가 생기는 거죠. ETF 시장, 주식 시장에서. 네. 그러면은 결국은 항상 뭐든지 수급이잖아요. 네. 수급이라고 봤는데 ETF가 설정되니까 비트코인이 올라갈 거야라고 얘기를 할 수 있지만 거꾸로 또 얘기를 하면 ETF가 생겨서 ETF를 매도하면 설정해서 매도를 해버리면 BTF가 아까 LP처럼 거꾸로 돌아가서 LP가 시장에다가 비트코인을 매도하겠죠. 거꾸로. 그러면은 지금은 ETF가 생성돼서 자금이 유입될 거야 그러면서 기대로 계속 올라가지만 실제로 오픈이 딱 되고 나면은 반대로 갈 수도 있는 거죠. 반대로 이제 바이 더 루머 셀 더 팩트라 그래서 맨날 뭐 뉴스 나오면 팔아라 뭐 이런 얘기 계속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 그다음에 미리 사놨다가 저게 상장이 됐을 때 그 ETF 주고 아니죠. 그 비트코인을 주고 ETF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사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미리 기관들이. 그때 그러면 수요가 몰릴 테니까 수요가 더 많네. 그러면 지금 올라가는 거니까 미리 사놔야겠어. 그때까지도 올라가겠지라고 다 생각했던 사람이 ETF로 바뀌면 팔거나 아니면 비트를 그냥 팔거나 하는 물량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도 있다. 꼭 무조건 올라간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실제로 상장됐을 때는. 네, 그리고 그게 연동이 된다.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가 한 10년 전서부터 들었던 소리예요. 그러니까 다음에 크라이시스는 ETF 때문에 온다. 그러면 네. 대표님
시장 조성자가 그만큼 지금 기대감에 이제 미리 해놓고 사놓고 있는 거죠, 기반들이. 그때 되면 네. 현실화가 되면 실현이 되면 물량을 내놓을 수 있다라는 건데 그만큼 지금 뭐 장점으로 나온 게 그만큼 시장 유입이 더 늘 수 있다라는 거니까 생각을 그걸 했죠. 누군가가 또 다 사주면 받아갈 되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받아갈 수 있어요. 네. 받아갈 수 있는데 제가 이걸 이제 그 프로세스를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 지금 말씀드린 이 모든 상황은 대체적으로 기계가 하고 있어요. 아, 사람이 안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매도가 물량이 늘어나면 선물이 빠지겠죠. 네. 선물이 빠지면 매도 차익 거래가 나와서 또 주식을 빼겠죠. 그것처럼 비트코인을 또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서 계속 트리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ETF가 또 환매가 되겠죠.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ETF가 또 파는 사람이 많아지면 또 가격이 싸질 거잖아요. 그러면 또 시장에서 비트코인을 팔고 ETF를 또 사겠죠. 거꾸로. 그러면 시장에서는 또 비트코인 매도가 또 일어나죠. 얘네가 도미노로 계속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옛날에 루나 사태처럼 그 데스파이럴이 ETF 시장과 선물 시장에서 일어날 경우에는 어쩔 건데 분명히 다음번에는 누군가가 갑자기 사자가 갑자기 빠지면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요인들이 테크니컬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번 크라이시스가 뭔가 생기면 ETF에서 나올 거다. 왜냐하면 ETF 너무 커졌다. 근데 계속 더 커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이제 어떻게 시장을 바라볼 거냐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세스 상에서 이 구조상에서 ETF라는 구조가 어떤 식으로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상에서 실제로 현물이 빠지기 시작하고 그 ETF가 빠지기 시작하고 선물이 사람들이 기대가 매도 쪽으로 확 쏠리면 그게 트리거되면서 굉장히 많이 빠질 수도 있다. 그리고 항상 보다 보면은 오를 때는 천천히 꾸준히 오르잖아요. 내릴 때는 며칠 동안 일자로 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요인들이 다 이런 요인들에서 발생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꾸로 오를 때도 이런 요인 때문에 오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네, ETF나 선물이 먼저 올라가고 그걸 매수 차익 거래로 끌어서 올리고 주식시장에서도. 그래서 이 전체 그림을 보시면서 꼭 한쪽으로만 보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꼭 이렇게 된다가 아니라 시나리오상 이렇게 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 우리가 있고. 과거에 뭐 기계라고 말씀해 주신 프로그램으로 그렇게 대규모 청산이나 이런 게 이루어질 때 얼마나 큰 변동성이 있는지 네.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만한 부분들 좀 짚어 주신 것 같아요. 좋습니다. 테이블 앱의 케빈 강 대표 여기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